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도우미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씁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최순실 사태에서 특검의 도우미라는 표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은 장시호 씨였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당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술술술 진술하는 바람에 특검의 도움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엄밀한 도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투자증권 PB 프라이빗 뱅커 PB 김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37살인데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아주 집사 노릇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입을 안 열다가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검찰의 추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런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김모 씨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국 사태의 효자 이 김모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그 주변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은 바로 8월 27일이었습니다. 이때 한 30곳 정도 안팎의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수사 착수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의 시작이라고 봐도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 김모 씨를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하드디스크 2개하고 그 다음에 교체한 하드디스크 2개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 김모 씨가 검찰의 소환을 받으면서 그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그 하드디스크에는 상당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바로 그 여러 가지를 사문서 위조 이런 거 했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그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의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그게 직인이 없는 상태로 미완성본이 거기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생성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거나 문서를 만들면 최초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 같은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검찰이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정적 단서를 이 한국투자증권 김 씨가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PC 하드디스크만 교체해줬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날 저녁 7시 30분에 조국 장관, 이 당시에는 후보자죠. 후보자가 방배동 자택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를 했을 때 이 김모 씨를 보고, 사실은 자기 집에 어떤 김모 씨라는 사람이 얼굴은 알고 있었겠지만 들어와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물어보지 않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김모 씨가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 이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인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현장감 있는 증언입니다. 그 전에 사실은 한 24일쯤에는 이게 다 모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드디스크 교체. 그게 한 24일쯤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실은 정경심 교수, 그 다음에 변호사, 요 김모 씨,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것이냐 하는 대책회의를 수차례 했다 하는 사실도 검찰이 확인했다고 어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 가면 이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8일 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에 이제 30일입니다. 30일은 정경심 교수의 동생 그리고 변호인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그 하는 중에
김 씨한테, 이 김모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대책회의 중인데 남편하고 아들이 먹을 설렁탕 2그릇만 가져다 달라. 포장해서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렁탕 2그릇을 포장해서 이 김모 씨가 들고 자택으로 가는데, 자, 이때 그 아들은 이 증언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식사할 거와 아들 식사할 거 이 설렁탕 2인분을 배달해서 가져갔는데, 이 아들은 아니 나는 그냥 저녁을 편의점에서 해결할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설렁탕 한 그릇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모 씨가 그 설렁탕 한 그릇을 먹었는데 조국 장관과 같은 식탁에서 둘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며칠 전에 와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한국투자증권 김모 씨와 둘이 이틀 뒤에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김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그 8월 30일 날 같이 조국 장관과 이제 식탁에서 저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 김모 씨가 또 저녁 늦게, 밤이죠, 밤에 정경심 교수와 같이 동양대를 갑니다. 서울에서 동양대 20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동양대는 왜 갔느냐? 밤늦게 가서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 본인이 쓰던 컴퓨터, 이 컴퓨터를 밖으로 빼내오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 밖으로 빼내오는 장면 아시다시피 CCTV에 잡혔습니다. 그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동양대 연구실에 처음 들어갈 때 그때 입었던 옷과 나와서 잠시 있다가 다시 들어갈 때, 그때가 밤 12시쯤 됐다는데 밤 12시쯤 동양대에서 PC를 빼내는 것, 이걸 뭐 유시민 이사장은 증거 보존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밤에 활동하는 것, 그거 뭐 거의 도둑과 같은 현상이죠. 증거인멸용이죠. 이렇게 해서 그 PC를 빼내고 본인, 정경심 교수 본인은 부산으로 가고 이 김모 씨는 서울로 와서 자기 트렁크 뒤에 그 PC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적발이 되니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진짜 조국 사태의 도우미, 효자 같은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2시간여 운전을 하고 가니까 그동안에 바로 옆자리에 정경심 교수가 앉아가지고 남편하고 2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밤 10시가 넘어서 동양대에 컴퓨터를 가지러 가는데 남편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무슨 통화를 했겠습니까? 증거인멸과 관련한 통화를 했을 것이고, 왜 동양대에 이 밤늦게 가느냐고 문답이 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아니, 누가 자기 안사람이, 부인이 밤 12시에 그 근무지에 가서 뭐 컴퓨터를 가져온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 또는 컴퓨터 가져온다고 만약 얘기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내려가는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밤늦게 내일 가지, 그랬다면, 그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면 그건 남편이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2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 현재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 부분도 이 김모 씨가 저쪽 뭐 조국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정경심 교수가 얘기한 부분까지는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도 검찰이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진술을 듣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김모 씨가 자기도 또 그 운전하고 가면서 또는 운전한 직후에 또는 직전에 지인들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하고 뭐 전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뭐하러 거기 가느냐 그랬더니 증거인멸하러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취지니까 정확한 그 문자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한 것도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씨는 자기가 지금 하는 행위가 증거인멸 행위다 하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게 문자 메시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검찰에다 제출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김모 씨 진술만 가지고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강 증거를 확보하면 곧바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뒷받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이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특수 2부가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 증거인멸 또는 사문서 위조의 과정을 명확하게 시연해 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 김 씨의 진술, 한국투자증권 PB 김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아마도 오늘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지 않을까? 뭐 비공개냐 공개냐, 처음엔 공개였다가 뭐 비공개 검토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아니 꼭 비공개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비공개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또 그 공개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쇼 같은 이벤트 같은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차라리 비공개로 하는 것이 낫다. 비공개로 했을 경우에 검찰이 권력의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죠, 외견상.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검찰을 비판할 것이냐, 권력을 비판할 것이냐. 아마도 권력을 비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력의 압박, 제가 검사라도 그 권력의 압박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기, 자기 자리를 걸지 않으면 힘든 일인데 저희가 검사한테 네 자리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냐 비공개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오히려 정경심 교수의 이벤트, 그 이벤트를 막는 효과가 비공개 조사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